네, 경영학 원론 제10강 Operations Management 2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는 공급망, Supply Chain Management, 그리고 그 안에서 생산 계획, 그리고 재고 요거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망이라는 것은 공급업체, 그러니까 인풋 부분이죠. 거기에서부터 아웃풋이 고객에게까지 전달되는 전체 과정입니다. 그 안에 있는 자재, 그지? 머티리얼이죠. 인포메이션, 그다음에 자원, 재무적인 자원, 그다음에 실제 내추럴 리소스 이런 것들의 전체 흐름을 관리하는 통합 관리입니다.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시면 이렇게 생겼죠.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는 그림 전체 그림입니다. 단순화된 그림이고요. 많이 보셨을 것 같긴 해요. 자, suppliers 이쪽 부분이 이제 인풋입니다. 서플라이 되는 거죠. 피지컬 서플라이가 실제로 들어오는 거고요. 그러면 트랜스포메이션 회사 사내에서 이 인풋을 아웃풋으로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과정. 이제 이게 매니팩처러이고요. 매니팩처링, 플래닝, 컨트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밸류를 이렇게 에딩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고객에게 이 아웃풋 만들어진 제품이 전달을 돼야 되겠죠. 전달이 돼야 됩니다. 전달이 딱 되려고 하면 중간에 뭔가 도움이 필요하죠. 그게 유통, 디스트리뷰션입니다. 디스트리뷰터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거 디스트리뷰터 중간 공급 1단계, 2단계 뭐 이런 공급을 통해서 제품이 고객에게까지 전달되죠. 그러면 고객까지 쭉 제품이 전달됩니다. 자, 그러면 그 전달된 제품이 뭔가요? 머티리얼. 뭔가 텐저블한 손에 잡히는 뭔가 자원입니다. 그 내추럴 리소스에서 이게 바뀌어서 피니시드 프로덕트, 완제품까지 만들어진 거죠. 일단 이게 뭔가 제품이에요. 이게 쭉 크리에이션이 되는데 그러면 뭘 관리해야 될까요? 그 머티리얼을 관리해야 되는 것이 머티리얼 매니지먼트. 그래서 인풋 부분에서는 원자재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생산 과정에서는 work in progress. 그래서 WIP이라고 하는 제공품,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관리가 돼야 되고 그다음 그게 완제품이 되죠. 그 완제품이 유통 단계에서 흘러갑니다. 그러면 그것도 완제품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고객에게 세이프하게 잘 전달될 때까지. 그래서 이 머티리얼이 쭉 가는 것들이 관리돼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인벤토리라고 하는 재고 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머티리얼과 생산 과정에서 머티리얼과 재고의 관리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고객에게까지 도달했어요. 그럼 고객은 뭘 합니까? 이에 대해서 페이를 하는 거죠. 페이, 제품을 받고 또는 서비스를 받고 페이를 합니다. 그러면 페이 된 게 어디로 간가요? 어디로 가나요? 반대로 디스트리뷰터를 통해서 매니팩처를 통해서 그 돈이 어디까지? 서플라이어까지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페이먼트, 그다음에 인포메이션, 그렇죠? 고객이 쓰고 나서 사용 후기를 남기죠. 이 제품 좋더라. 이 제품은 별로더라. 이건 도저히 품질이 안 좋아서 못 쓰겠어. 디자인 되게 좋아. 이런 인포메이션이 생겨요. 사용 후기 이런 것들이 이 마케터들을 통해서 디스트리뷰터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다시 백으로 디자인 또는 디맨드 수요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흘러가죠. 그러니까 돈과 인포메이션이 이쪽으로 흘러가고요. 반대로 이쪽은 머티리얼과 제품과 서비스가 이쪽으로 흘러가는 거지. 그래서 방향이 이렇게 두 개의 방향으로 뭔가 큰 흐름들이 있어요. 이게 뭐다?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고 이걸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이다. 다시 돌아보면 이 SCM, 서플라이 공급망 관리,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의 주요 목표는 코스트, 그렇지? 비용 절감. 그 다음에 불필요한 낭비가 생길 수 있죠. 자원이, 머티리얼이. 머티리얼 매니지먼트라는 거죠. 그지? 코스트 매니지먼트, 머티리얼 매니지먼트. 그리고 고객의 인포메이션이 들어온다는 거잖아. 그럼 고객의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점점 더 이 프로세스를 개선시켜 나갈 것인가. 그지? 그 인포메이션을 받아서 계속 개선 작업을 하는 거죠. 고객 만족도, 낭비 제거, 비용 절감. 자, 이런 것들이 이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서플라이 체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제품과 서비스의 트랜스포메이션, 생산이 되는 거죠. 인풋부터 아웃풋까지.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주요한 핵심 아까 말씀드린 머티리얼의 매니지먼트,
이걸 재고 관리라고 하는 거죠. 머티리얼 매니지먼트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생산을 효율적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자원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계획, 플래닝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플래닝을 잘하고 그걸 실행하는 거죠. 실행할 때 컨트롤하는 건데 이 프로세스가 핵심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남은 시간을 좀 이 2차 시에서 포커스할 것은 생산의 계획 그리고 실행. 두 번째 머티리얼 매니지먼트입니다. 조금 낯선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이걸 알아놓으시면 나중에 실무에서 크게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프로덕션 플래닝하고 컨트롤을 해야죠. 뭐 하려고? SCM 안에서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비용을 절감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잘 계획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이 머티리얼 매니지먼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획을 하는데 계획은 크게 이 플래닝 안에는 두 가지 계획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계획은 마스터 플랜이라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획은 자재 계획, 머티리얼 플랜이 있어요. 요게 머티리얼이죠. 요게 크게는 큰 계획, 주 계획이고 요 밑에는 머티리얼 계획이에요. 두 개를 다 합쳐서 플래닝이라고 하고요. 그냥 플래닝이 되면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생산을 합니다. 생산 과정에서 프로덕션 액티비티 컨트롤을 하는 거지. 이게 전체 이제 SCM에서의 프로세스 플래닝 컨트롤 프로세스예요. 자, 이 주 계획이죠. 마스터 플랜은 또 세 개로 나눠지네요. 세 개로. 하나가 뭔가요? 스트래티직 비즈니스 플랜, 두 번째 프로덕션 플랜, 세 번째 마스터 프로덕션 플랜, 스케줄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가 머티리얼입니다. 요 위에를 다 합쳐서 마스터 주 계획이라고 밑에를 자재 계획, 자재 소요 계획 이렇게 두 개를 부릅니다. 자, 이 장기 계획 스트래티직 비즈니스 플랜은 롱텀, 긴 전략적인 비즈니스 계획이죠. 요거는 설비나 투자, 장기죠. 몇 년, 5년, 10년 앞을 내다보고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런 롱텀으로 하는 비즈니스 플랜이 되겠고요. 자, 이제 설비가 되었어요. 그럼 뭘 생산할지 알죠? 뭐 이제 의료 제품을 생산할지 아니면 전자제품을 생산할지 자동차를 생산할지 이런 것도 정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실제로 얼만큼 생산할지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옵니다. 그죠? 이 부분이 수요 예측, 그 다음에 용량, 캐패시티라고 그러죠. 용량 계획을 위해서 필요한 단계예요. 그래가지고 수요가 뭐 연간 뭐 30만 대가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러면 3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캐패시티, 용량을 준비를 해야지. 그 정도 굉장히 이것도 중장기 수준의 계획이 되겠죠. 자, 그러면 구체적인 몇 대를 생산할 건지를 정하는 언제 몇 개를 생산할 건지를 정하는 구체적인 생산 계획을 우리는 마스터 프로덕션 스케줄, 다른 말로 MPS라고 부릅니다. MPS.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생산 일정. 이게 그럼 자동차를 뭐 연간 뭐 20만 대를 만들겠다. 그러면 월간 몇 대, 주간 몇 대, 무슨 요일에 몇 대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그걸 이제 MPS로 한 거죠. 구체적인 실제 생산 계획이 됩니다. 이게 MPS. 그럼 MPS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 MRP, 머티리얼, 자재. 요거는 생산량 정하고요. 생산량과 일정 정하는 거고, 요거에 따라서 몇 개의 자재가 필요한지. 자재가 인풋이 있어야 생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요 두 개의 단어를 잘 아시면 될 것 같아요. MPS라는 것과 MRP, Master Production Schedule, Material Requirements Plan.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실제 실습을 한번 해 볼게요. 자, MPS입니다. 자, MPS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MPS가 어떤 식으로 셋업이 되는지, 정해지는지, 그죠? 언제 몇 개, 그죠? when,
when, how many. 요 퀘스천이죠. 이 퀘스천에 대한 답이에요. 그게 MPS예요. 여기 MPS. 주 생산 계획. MPS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게 현재입니다. 현재.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니까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6주차, 6주까지의 계획을 한번 세워보자는 거죠. 자, 이때 알아야 되는 것은 온핸드라는 개념, 온핸드. 요거는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 내 손에 지금 있는 것을 말하고요. 지금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롯 사이즈라는 것은 한 번 생산할 때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내가 만약에 컨티뉴어스한 생산 방식이다. 컨베이어 벨트를 돌리고 공장을 전체를 다 움직여야 되잖아, 그렇지? 만들려면. 근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공장을 다 오퍼레이션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공장을 한번 딱 가동하기 시작하면 불 다 켜고 공장 다 예열해서 이제 돌리기 시작하면 적어도 미니멈 이 정도 만들어야지 그래야 효율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 사이즈라고 합니다. 기본 요 정도 만들어야 돼. 이거보다 작게 만들면 이건 오히려 비용 효율성이 없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적어도 100개는 한 번 만들면 100개는 만드는 거야. 셋업 한다 그러죠. 셋업 코스트라고 하는데 공장을 딱 한 번 셋업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든단 말이지. 그러면 그 셋업 코스트가 들면 그 정도를 리턴하기 위해서 그 정도를 만들기 위해서 100개 이상 만들어야 된다. 그게 롯 사이즈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MPS 프로세스를 한번 볼게요. 잘 따라와 보세요. 파란색으로 가서 자, 온핸드가 80개다. 지금 현재 시점이고 재고 창고에 80개가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포워카스트, 수요가 있죠, 그죠? 포워카스트, 수요가 있습니다. 수요는 예측을 하는 거지. 예측. 이 정도 팔릴 것이다. 예측하는 양입니다. 자, 80개가 있는데 첫 주에 60개가 나갈 것 같아. 그죠? 비교해 봅니다. 어때요? 80개로 60개 팔고 나면 어때요? 충분히 팔 수 있지. 충분한 개수죠. 몇 개가 남아요? 20개가 남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20개가 남으니까 생산을 더 추가로 할 필요가 없다. 현재로서는 생산 필요가 없다. 첫 주는 생산 안 해도 된다. 자, 그러면 20개 가지고 이제 두째 주를 시작합니다. 현재 시점이고요. 두째 주를 지금 이미 계획하고 있는가. 그럼 60개 정도. 이건 이제 수요가 되게 균일하죠. 60개씩 쭉 잘 팔리는 그런 균일한 수요의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개로는 60개를 감당이 안 되죠. 그렇지? 60개 팔릴 건데 20개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방법은 뭐예요? 더 만들어야죠. 만들어야지. 그럼 어떻게? 한 번 만드는데 몇 개씩 만든다? 100개. 롯 사이즈가 100개니까. 그러면 20개가 온핸드 내 손에 있고 그다음에 100개를 만들 거야. 합쳐서 몇 개 있어요, 우리는? 120개가 만들어집니다. 2주차에. 그럼 거기에서 60개를 팔게 되겠죠. 60개를 팔면 몇 개 남아요? 60이 남습니다. 그렇죠? 60개 가지고 2주차가 끝날 걸로 예상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3주차를 합니다. 3주차 60개를 팔 수 있다. 다 팔린다는 거지. 남는 것은 제로다. 제로로 60개를 팔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그러므로 어떻게? 생산을 해야 된다. 100개를 만든다. 그럼 100개밖에 없죠. 100개 플러스 0이니까 100개가 있어요. 100개가 4주차에 가능할 거로 보고 60개가 예상으로 수요가 팔린단 말이지. 그러면 40개 남겠지. 그치? 그러면 4주차엔 40개 남아요. 이걸로 5주차 비즈니스를 합니다. 60개 커버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100개를 또 만들어야지. 그죠? 그러면은 100개와 새로 만든 100개와 원래 있던 40개가 합쳐져서 어떻게? 140개가 되겠죠. 140개. 140개에서 60개에 팔릴 걸로 예상이 되잖아. 빼고 나면 얼마? 80개가 남겠죠. 80개로 마지막 주를 커버를 할 수가 있다, 없다? 된다. 60개 팔고 또 20개 남을 거다. 요렇게 구성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몇 개 팔릴 건지, 내가 지금 몇 개를 갖고 있는 건지 쭉 예측을 해보면 결론은 뭐냐? 언제 생산하면 되는지가 나옵니다. 100개, 100개, 100개를 생산해야 된다는 답이 나왔죠. 언제? 2주차, 4주차, 5주차에 롯 사이즈 100개씩을 생산한다. 그럼 답이 됐나요? 언제? 2주차, 4주차, 5주차에 몇 개? 100개씩 합쳐서 300개. 지금 계획 6주차까지 300개를
2, 4, 5주차에 생산하면 된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 이걸 MPS, 주 생산 계획. 3주차에 몇 개 생산해야 돼? 하고 물어보면, 누가 물어보면 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3주차에 4주차에 100개, 5주차에 100개, 그리고 2주차도 100개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게 운영이 돼요. 비용 절감, 그 다음에 자원 낭비하지 않고 고객 만족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구체적인 계획이죠. 스트래티지, 그 다음에 프로덕션 플랜, 요 중장기 계획을 지나서 단기 계획, 상세 계획은 MPS다. 자, 그러면 이제 MPS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생산 계획이 나왔어. 그러면 그걸 실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자재가 있어요. 자재가. 인풋이 있어야지. 리소스가 있어야지. 전자제품이라고 하면 컴포넌트, 부품이에요. 부품을 다 갖고 와야지 그걸 조립을 해서 완제품을 만들 거 아니야. 그래서 뭔가 100개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그 100개를 만드는데 필요한 자재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MPS는 디맨드와 우리가 갖고 있는 걸 비교해서 MPS를 잡았지만 자재는 그냥 저절로 계산돼요. 자재는. 자, 자동차를 만들 때 여러분, 자동차 한 대를 만들려고 한다. 타이어가 몇 개 필요해요? 계산할 수 있죠. 그죠? 요거 실제로 붙이는 4개와 트렁크에 넣는 거까지 합쳐 5개가 필요해요. 한 대당 5개. 그럼 우리가 100대를 만든다. 그러면 타이어 몇 개? 500개가 필요한 거야. 계산이 되죠. 자, 그러면 자동차 같은 경우만 해도 한 대 만드는데 부품이 한 2만 개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1000대를 만든다. 그러면 그 2만 개의 부품이 그 생산 개수에 맞춰서 쫙 나오지. 몇 개의 자재가 필요한지 계산이 되잖아. 그걸 계산하는 기준이 뭐다? 기준을 우리는 BOM이라고 부릅니다. 그 Bill of Materials. 자재가 몇 개가 필요한지를 딱 정해놓은 도표 또는 그림이에요. 그걸 BOM이래요. BOM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A라고 하는 완제품, finished product죠, 그죠? finished product를 만들려고 하면 B와 C가 필요하고, 그죠? B와 C는 또 B를 만들려면 D와 E가 필요한 이런 구성 모양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에 여기 LT라고 하는 게 리드 타임이거든. LEAD, 리드 타임이라고 합니다. 걸리는 소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완제품을 만드는데 일주일 걸린다는 거야. 월요일 시작하면 일요일까지는 제품을 만들어야지 5일, 6일 걸려야지 이게 완성이 된다는 얘기죠. B 같은 경우는 이 중간 서브 어셈블리죠. 요걸 만드는 데는 2주 또는 주문을 하면 도착하는 데까지 2주 정도 걸린다는 얘기예요. C는 1주, D와 E도 1주 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소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자재가 우리가 계획한 생산 시간에 맞춰서 딱 와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래야지 생산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 BOM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각 부품이 얼만큼 시간이 걸리는지를 아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컴퓨터에 쫙 입력이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며칠 3주차에 뭐 200개를 만든다. 그러면 그에 맞는 필요한 머티리얼 소요되는 자재가 쫙 계산돼 가지고 언제 몇 개가 필요하다 계산이 돼 가지고요. 늦지 않게 도착하도록 주문이 다 나갑니다. 컴퓨터로. 쉽죠, 그죠? 생각보다. 근데 이게 속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로직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요 BOM을 머릿속에 한번 두시고 요걸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따라와 보세요. A가 뭐였어요? 이게 finished product. 완제품이죠. 완제품을 만드는데 리드 타임이 일주일 걸렸어요. 그죠? 일주일. 50개가 5주차에 완료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MPS입니다. MPS가 5주차에 50개 생산돼야 된다라고 하는 지시가 만들어진 거예요. MRP에 이게 Material Requirements Plan 자재 소요 계획표인데 여기에 50이라고 하는 것은 MPS를 말합니다. MPS. 그럼 50개 완제품을 만들어야 돼요. 만드는데 얼마 걸린다고? 일주일, 1 week 걸려요. 그러면 이 50개가 생산이 시작돼야지
5주차에 완성이 되겠죠. 4주차에 생산 시작돼야 돼. 그래서 그걸 이 밑에 있는 걸 릴리즈라고 하고 리시트라는 게 받는 거잖아. 그지? 완성돼서 딱 완료돼서 내가 받아야 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그러려면 언제 이게 만드세요라고는 오더가 나가야 되나? 4주차에 나가야지. 4주차에 나가야 5주차에 완성이 된단 말이야. 나간다 그래서 릴리즈, 받는다 그래서 리시트 이렇게 된 거야. 그렇지? 4주차에 릴리즈가 되면 이게 5주차에 딱 리시트 되겠죠. 그죠? 그래서 4주차에는 이게 오더가 나가야 돼. 그 얘기예요. 자, A는 뭐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B와 C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A는 어떻게 됐냐면 B와 C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 4주차에 A를 만들기 시작하려면 뭐가 준비돼야 된다? B와 C라고 하는 컴포넌트, 자재가 나한테 리시브 돼 있어야 돼. 와 있어야 돼. 그치? 그래서 오더 리시트, B의 리시트, C의 리시트가 50개가 있어야 돼. 왜? 이거 1대1이니까. 그치? A 만들려면 B 하나, C 하나가 필요한 거 아니야. 그래서 50개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그래, 이걸 두 개를 합쳐서 요걸 만들기 시작할 거 아니야. 그렇죠? 준비가 돼 있어야죠. 요거 두 개 나누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B는 어떻게 될까? B가 4주차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그러려고 하면 2주가 걸리죠. 요거는 B는 2주가 걸려, 컴포넌트는. 그래서 1주, 2주 전에 어떻게 릴리즈가 돼, 릴리즈가 돼. 그래야지 1주, 2주 걸쳐서 여기 딱 준비되어 있을 거 아니야. C는 어때요? C는 일주일이면 돼, 일주일. 1 week. 여기는 2 weeks. 1 week. 3주 차에는 C가 릴리즈 돼야 되고 2주 차에는 B가 릴리즈 돼야 되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야지 여기 와서 딱 이제 A를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런데 앞에 보니까 B는 또 D와 E로 구성되어 있어요. B라고 하는 것은 B가 이제 스타팅, 이게 만약에 서브 어셈블리라고 해서 중간 조립하는 그런 중간 부품이다라고 할 때 이걸 만들기 시작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 D와 E가 있어야 된다. D와 E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리시브. 준비되어 있어야지 그걸 딱 붙여서 B를 만들 거 아니야. 그지? 나눠져 있죠. 그죠? 요 두 개 필요하다는 거지. 와 있어야 된다. 와 있으려면 릴리즈. 주문은 언제 릴리즈 나가야 되나요? 1주? 1주. 1 week. 나가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A라고 하는 제품 50개를 완성하려면 5주 차에 완성하려면 내가 이제 월요일 날, 이게 현재란 말이지. 이게 프레젠트예요. 현재 시점입니다. 월요일 출근하면 딱 1주차가 시작되는 거야. 월요일 출근하자마자 뭘 해야 된다? D와 E를 릴리즈 주문해야 된다. 내가 만약에 공장에 생산한다 그러면 생산 시작해야 되고 딴 데서 받아온다 그러면 전화해서 D, E 갖다 주세요. 몇 개씩 갖다 주세요 라고 전화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1주 걸려서 도착하고 그건 D와 E를 합쳐서 B를 만들고 B와 C를 합쳐서 그지? 4주차부터 A를 만들기 시작할 수 있다. A를 만들면 5주차에 A가 완성이 된다. 그런 거지. 5주차에 50개? 멀리서 보이지만 사실은 머티리얼 준비를 하려면 지금 1주차부터 바쁘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지.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MPS가 나왔어요. 그러면 머티리얼이 몇 개 필요한지 나오고 그걸 언제 오더할 건지는 뭘 보고 한다? Bill of Materials라는 걸 보고 그걸 컴퓨터에 입력을 하고 그게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서 언제 뭘 오더하는지가 나온다. 이런 식의 로직이에요. 이 로직이에요. 이 로직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연습 문제 하나 해볼게요. 이번에는 어떤 거냐면 자, A는 B와 C로 구성되어 있어요. 리드 타임은 다 일주일이고 E만 2주일이네요. 그 다음에 리드 타임은 이렇게 됐고 컴포넌트 개수가 아까는 다 하나씩이었죠, 그죠? 하나씩이었는데 이번에는 B가 2개가 필요합니다.
A를 만들려면 C는 하나, E 하나, 그리고 D도 두 개가 필요하네요. 그렇죠? 요런 조금 아까 거하고 조금 다른 베리에이션이 있는 리드 타임이 E가 2주, 그다음에 B와 D가 두 개씩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 맞추어서 한번 이 MRP를 한번 실제로 만들어 보시겠어요? 스스로? 아까 내가 했던 방식과 똑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여기서 여러분들 포즈 하시고 실제로 한번 해보시고요. 종이에다 이제 그림을 그리시고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스톱하고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잘 해보셨나요? 이해하실까요? 잘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들으시면서 한번 더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드 타임 1주고요. 그 다음에 100개가 MPS가 나왔죠. 그러려면 1주이니까, 원위크니까 4주차에 릴리즈가 돼야 되겠네요. 자, 이 4주차 릴리즈 되려면 B와 C가 필요하죠. 근데 B가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00개가 준비가 돼야 되고, C는 100개면 되겠어요. 요게 이렇게 나누시는 거죠. 그죠? 200개, 100개, 그렇게 됩니다. 자, B는 리드 타임 1주입니다. 그래서 200개가 일주일 전에 원위크 릴리즈가 되면 되겠고, C도 리드 타임이 100개네요. 그죠? 100 릴리즈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B가 이제 또 D와 E로 나누시죠. 몇 개가 준비가 되어 있었나요? 자, 부품 두 개가 필요합니다. 200개를 만들려면 D 몇 개가 필요하나요? 400개. 네, 400개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E는 200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요렇게 되죠. 그렇죠? 요건 한 개가 필요하고 D는 두 개가 필요하니까 더블이 되겠죠. 400개, 200개 이렇게 되고, 리드 타임은 일주일, 그러니까 400개가 일주 전에 릴리즈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드 타임이 2주니까 1주, 2주 해서 200개가 릴리즈 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100개의 A 완제품 MPS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1주차에부터 오더가 나가야 된다. 오더가. 그 다음에 D는 2주차에 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 C 같은 경우도 3주차에는 오더가 나가야지 이게 완제품이 완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을 한번 확인하실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하신 거하고 잘 맞는지 한번 비교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은 MPS와 MRP 이 두 가지, 그렇죠? 주 생산 계획과 그다음에 자재 소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셨어요. 이게 생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생산 계획과 실행에서 중요한 난리지, 지식입니다. 자, 요거를 잘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2차 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재고 부분이 있는데, 재고 부분은 이제 3차 시에서 품질 그리고 생산 일정과 연결해서 마무리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하시고 3차 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